당신 방은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강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밤낮 없이 일했죠.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에는 아내와 딸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민주는 직접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집안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민준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윤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42세의 서희는 예전과 달리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셨어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 학교 갔어요. 그래도 아빠가 오는 날인데. 3년 만에 오시는데 뭐가 특별하겠어요. 서희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당황스러웠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당신 짐은 현관에 놔뒀어요. 당신 방은 작은 방으로 옮겼으니까 거기서 정리하세요. 뭐라고?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방이라니, 그건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작은 방에서? 오늘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짐부터 정리하세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현관으로 갔죠. 정말로 자신의 짐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민주는 중얼거리며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낡은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수십억인데 이게 내가 돌아올 집이라고. 민준의 가슴속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서희는 식탁에 서류 2묶음을 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희의 말투는 마치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 간단해요. 우리 이혼하는 거예요. 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년간 해외에서 고생한 보람도 없이 돌아오자마자 이혼 얘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신 농담하는 거지? 농담 같아 보여요?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서희는 서류 하나를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없었죠. 그냥 3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죠. 그리고요. 서희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청첩장이었어요. 이건 뭐야? 제 결혼식 초대장이에요. 다음 달 15일이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민주는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서희와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박준혁? 이 사람이 누구야? 제 약혼자예요. 29살이고요. 필라테스 강사죠. 29살. 민주는 자신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45살 약혼자와는 16살 차이였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들뻘 되는 남자랑?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죠. 서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랑?
우리는 23년을 함께 살았잖아. 딸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3년간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어요? 돈만 보내고 사람은 안 보냈잖아요.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더 나은 살? 전 외로웠어요. 3년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동안 준혁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언제부터였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2년 전부터요. 2년 전? 민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동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럼 나한테 보낸 카톡은? 보고 싶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했잖아. 그건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돈 안 보내면 곤란하니까요. 너 정말.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쨌든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쳤어? 내가 왜 내 결혼식에 가? 재산 분할 때문이죠. 소송하면 3년 걸리잖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요. 그냥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시면 재산 요구 안 할게요. 깨끗하게 합의 이혼해드리죠. 서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죠.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생각해보고 답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가? 준혁이 만나러요.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당신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탕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민준 혼자 남았죠. 손에는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민준은 중얼거리며 청첩장을 내려다봤어요. 화려한 금박 장식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의 좁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죠. 새벽 6시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지우라도 만나야겠어. 민주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딸 지우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우야, 아빠 왔어. 아, 네. 21살 대학생이 된 지우는 민준을 힐끗 보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냉담한 반응이었죠. 3년 만인데 아빠한테 할 말 없어? 별로요. 지우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면서요? 지우야, 그건. 잘 됐네요. 솔직히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우리 인생에 없었잖아요. 돈만 보냈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데. 그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엄마 혼자서 저 키우시고 집안일 하시고 다 하셨어요. 아빠는 그냥 ATM 기계였죠. 지우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준혁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준혁을 알아? 당연하죠. 1년 전부터 우리 집에 자주 오셨는데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1년 전부터?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딸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을 안겨줬죠. 아빠, 저 학교 가야 돼요. 나가주세요. 지우야.
나가달라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회사에 출근한 민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부인이 젊은 남자랑 바람났대.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대? 16살 차이래. 완전 아들뻘이지.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죠. 누가 퍼뜨렸을까 생각하니 서희밖에 없었어요. 과장실로 들어가자 김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힘든 일 있다며? 소문 들었어. 부장님까지. 남자가 밖에서 돈 벌면 뭐해? 집에서 아내가 딴짓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래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참 안 됐네. 감사합니다. 이혼은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재산 분할 조심해. 요즘 법이 여자한테 유리하거든. 알겠습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서희와 준혁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 민주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주부들 카페 보면 진짜 충격이야. 무슨 카페? ATM 남편 구하는 법 이런 거. 돈 많은 남편 구해서 젊은 남자 만나는 팁 공유한대.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있지.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후기도 올라오고.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서희도 그런 카페에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부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카페를 발견했죠. 행복한 주부들의 비밀 공간. 민주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게시글을 훑어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죠. 남편 몰래 젊은 남자 만나는 법. 해외 출장 보낸 남편 돈으로 호캉스 다녀왔어요. 필라테스장에서 만난 20대 남자친구. 민주는 검색창에 필라테스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편 돈으로 필라테스 강사 남친 만들기 성공. 글쓴이는 서희맘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게시글을 클릭했죠. 내용을 읽는 동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드디어 저도 성공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사이 필라테스장에서 만난 29살 강사랑 2년째 연애 중이에요. 남편은 중동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고 전 그 돈으로 명품 사고 남친이랑 호텔도 가고. 진짜 꿀이에요. 이번에 드디어 이혼하고 재혼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 보냈고요. 오면 재산 분할 안 하겠다고 했더니 고민 중이래요. 우리 언니들도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들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부러워요. 저도 ATM 남편 구하고 싶어요. 남편이 바보인가 봐요. 속는 줄도 모르고. 필라테스 강사 어디서 만났어요? 저도 소개해 주세요.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서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희가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서를 캡처한 사진, 준혁과 함께 간 제주도 호텔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인증샷. 저 여자가 진짜. 민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핏발선 눈이 보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대로는 안 돼.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대응을 해야 했죠. 퇴근 후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주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불륜이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요. 부인분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희가 올린 카페 글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변호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진 않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거요. 어떻게 구하죠? 사립 탐정을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소송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빨라도 1년,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이나요? 내 재산 분할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죠. 생각은 해봤어요? 아직이야. 빨리 결정해 주세요. 결혼식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알았어. 참, 내일 준혁이 만나러 올 거예요. 인사 좀 나누세요. 뭐? 약혼자인데 서로 얼굴 정도는 알아야죠. 미쳤어? 그럼 이만. 서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서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진짜 넓네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서희와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29살 박준혁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진 남자였어요. 아, 여보. 소개할게요. 내 약혼자 박준혁이에요. 서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민준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서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뭐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둘 다. 준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는 비웃듯 말했죠. 여기 제 집이기도 한데요. 공동명의잖아요. 그래도 아직 이혼 전이야.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준혁 오빠, 그냥 나가요. 기분 나쁘네. 준혁은 서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죠. 아저씨, 서희 누나는 이제 제 여자예요.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탕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타올랐죠. 반드시 복수하겠어. 민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서희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SNS 계정을 뒤졌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까지 샅샅이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사진들 뿐이었죠.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레스토랑 음식 사진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배경에 남자 그림자가 보였어요. 준혁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죠. 민주는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신라호텔, 부산 해운대 파크 하얏트, 서울 시그니엘. 모두 최고급 호텔들이었어요. 업로드 날짜를 보니 모두 민준이 중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1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와 있었죠. 내가 번 돈으로 저런 짓을 했다고. 민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파고들기로 했죠. 서희의 친구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계정에 들어가 보니 공개된 사진들이 많았죠. 준혁은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사진을 주로 올렸습니다. 필라테스 수업 사진, 운동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데 댓글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자들의 댓글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멋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민주는 댓글을 단 여자들의 계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40대 중년 여성들이었죠. 기혼자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이 남자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죠. 회사에 출근해서도 민주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포털 사이트에서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3년 전 기사였죠. 필라테스 강사, 기혼 여성 상대 결혼 사기 혐의. 민주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라테스 강사 박모 씨를 결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40대 기혼 여성 어 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며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최소 3명의 여성에게서 총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더 찾아보니 관련 기사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처벌에 대한 기사는 없었어요. 합의로 끝난 것 같았죠. 이걸 서희가 할까?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봐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나영숙이라고 합니다. 나영숙? 누구시죠? 서희 씨 남편이시잖아요. 할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박준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어떻게 절 아시고 제 번호는 어떻게? 그건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 알려드릴게요.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수상한 전화였지만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저녁 7시 민주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죠. 강민준 씨죠? 여기 앉으세요. 나영숙이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마주 앉았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제가 사립탐정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은퇴해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요. 사립탐정이요? 네. 20년 넘게 일했어요. 주로 불륜 조사 같은 걸 했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가요?
영숙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뭔가요? 박준혁에 관한 자료입니다. 제가 미리 조사해뒀어요. 왜 그런 걸 조사하셨죠? 사실 박준혁한테 당한 여자가 저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3년 전에요. 민주는 아까 본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신문에 난 그 사건? 맞아요. 제 의뢰인이었던 분이 피해자 중 한 명이었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거든요. 이혼까지 하셨어요. 민주는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박준혁의 과거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준혁 29세. 본명은 박진수. 10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이후 이름을 개명하고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시작. 주로 40대 기혼 여성을 타겟으로 접근.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 사용.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 5명이나요? 네. 그리고 더 있을 거예요.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을 테니까. 민주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준혁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역,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 수법이 뭔가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요. 운동 지도를 빌미로 친해지죠. 그러다 여자가 마음을 열면 적극적으로 접근해요.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들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요? 처음엔 작은 돈부터 빌려요. 어머니 병원비, 동생 학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점점 큰 돈을 요구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 이런 핑계로요. 그리고는 잠수 타는 건가요? 아니요. 더 교묘해요. 돈을 받아낸 후에도 관계를 유지해요. 여자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그러다 충분히 뜯어냈다 싶으면 그때 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어요. 여자 명의로요? 네. 결혼 준비한다는 핑계로 여자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만들어서 쓰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희도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럼 서희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서희 씨 명의로 대출이 몇 건 나갔더라고요. 뭐라고요? 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2달 전에 3천만 원, 한 달 전에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대출됐어요. 8천만 원이나요? 네. 그리고 카드도 3개나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미 한도가 거의 다 찼고요.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서희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 의뢰인이 부탁했어요. 박준혁한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꼭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박준혁을 계속 지켜봤죠. 그러다 서희 씨를 알게 됐고 강민준 씨를 찾아온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박준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가 서희 씨한테 한 짓을 낱낱이 밝혀내서 결혼식을 망쳐놓는 거예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희를 도와줘야 할까? 자신을 배신한 아내인데. 하지만 동시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줄 수 있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박준혁의 다른 여자친구 있잖아요. 다른 여자친구요? 네. 26살 대학원생이요. 사실 박준혁은 그 여자랑 3년째 사귀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여자친구예요. 서희 씨는 그냥 돈줄이고요. 민주는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여자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내일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박준혁 같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민주는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서희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놓기로요. 단순히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자리로 만들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은 방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결혼식 당일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준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아서 스크린에 띄우는 거죠. 민주는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만나야 할 사람들, 준비해야 할 것들. 밤이 깊어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수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영숙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26살 정수현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순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저기 정수현 씨 맞으시죠? 네, 강민준 씨시죠? 앉으세요.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주는 마주 앉았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박준혁 씨와 어떤 사이신가요? 연인이요. 3년째 사귀고 있어요. 3년이나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준혁 오빠가 학교 근처 필라테스장에서 일할 때요. 그럼 지금도 만나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어제도 만났는걸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서희와 결혼을 앞두고도 수연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혹시 박준혁 씨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아세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아요. 알고 계셨어요? 네. 오빠가 직접 말해줬어요.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요. 사업 자금이요? 네. 오빠가 필라테스 체인점 사업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유한 여자랑 결혼해서 돈을 모아야 한대요. 그 말을 믿으세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실 저도 헷갈려요. 처음엔 믿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오빠가 자꾸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대출도 받으라고 하고요.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자꾸 재촉해서 불안해요. 민주는 가방에서 영숙이 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과거 기록이 담긴 서류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정말이에요? 네. 박준혁 씨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당신이 5번째 피해자가 될 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기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보내준 파일을 재생했죠.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이번에 큰 건 걸렸어. 강남 살고 남편이 해외에 있는 년이야. 딱 듣기 좋은 타겟이지. 벌써 8천만 원 대출받게 했어. 잘하네. 그럼 결혼식 올리고 잠수 타는 거야? 당연하지. 결혼식 축의금까지 챙기고 튀는 거지. 그 돈으로 수연이랑 유럽 여행 갈 거야. 수연이는 아직도 모르지? 응. 걔는 순진해서 내 말 다 믿어. 사업 자금 모은다니까 기다려준다는데 뭐. 수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제 아내가 박준혁 씨한테 속고 있거든요. 부인분이 그 여자예요? 네. 제 아내 윤서희입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을 망쳐놓을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정말요? 네. 오빠한테 똑같이 당해드릴 거예요. 저를 이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거였죠. 그럼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결혼식 날 현장에 와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준혁 씨와 찍은 사진들, 문자 내역 같은 거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진도 많고 영상도 있어요. 오빠랑 여행 다닐 때 찍은 거요. 영상까지 있어요? 네. 제주도, 부산, 일본까지 다녀왔거든요. 오빠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상도 있어요. 완벽하네요. 그것까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USB에 담아드릴게요. 수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준혁과 수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변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들이 결혼식 날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끝장나겠죠. 준혁 씨도 제 아내도요. 저는 상관없어요. 오빠가 벌 받는 게 중요해요. 민준과 수연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다시 만나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죠. 카페를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저 어린 여자도 큰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영숙과 수연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USB에 담을 내용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과거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수연과 찍은 사진과 영상, 서희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죠. 결혼식 하객들이 보기 쉽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완성된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민주는 USB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희였습니다. 결혼식 올 거예요, 말 거예요? 답 좀 주세요. 갈게. 정말요? 응. 축하해 주러 갈게. 잘 생각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합의서 쓰면 돼요. 알았어. 그럼 당일날 봬요. 참, 옷 단정하게 입고 와요. 부끄럽게 하지 말고요. 서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두고 보자. 누가 부끄러워질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이었어요. 민주는 서희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희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안방 문을 잠갔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작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와 지우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엄마 아빠 결혼식 온대? 응. 오신다고 했어. 정말 괜찮아요? 아빠가 뭔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사이니까. 뭘 하겠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도 당일날 예쁘게 입고 와야 돼. 내가 들러리잖아. 네. 드레스는 준비했어요. 민주는 문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딸마저 엄마 편이었죠. 가슴이 쓰렸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지우도 알게 되겠죠. 엄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결혼식 3일 전 민주는 영숙과 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종 점검 시간이었어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어요. 저도 제 사진이랑 영상 다 넣었어요. 수연이 USB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당일날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민준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축의금을 전달할 거예요. 봉투 안에 USB를 넣어서요. 그럼 서희 씨가 확인하겠네요? 네. 호기심에 확인할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혹시 확인 안 하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쪽지도 함께 넣을 거거든요. 신랑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으면 USB를 확인하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당일날 증인으로 참석할게요. 필요하면 직접 증언도 하고요. 수연 씨는요? 저도 갈게요. 준혁 오빠 얼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골랐죠. 준비는 완벽했어요. 축의금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USB와 쪽지를 넣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이 USB를 스크린에 연결해 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기니까요. 민주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희도 준혁도 벌을 받아야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줘야 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민주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민주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핏발선 눈이 보였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다. 가방에서 축의금 봉투를 꺼내 확인했어요. USB와 쪽지가 들어있었죠. 민주는 봉투를 정장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서희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였어요. 머리는 전문가가 손질한 듯 아름답게 올려져 있었죠. 민준을 보더니 서희가 말했습니다. 제 시간에 오세요. 늦으면 안 돼요. 알았어. 식장 주소 문자로 보냈으니까 확인하세요. 응.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다 뒤돌아보며 덧붙였죠. 오늘 이후론 남남이에요. 알죠?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오전 11시 민주는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이 눈에 들어왔죠.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희의 지인들로 보였어요. 민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혼자 로비를 서성이는데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네. 준비는 되셨어요? 물론이죠. 저기 창가 쪽에 앉아 있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신호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연 씨도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 전에 연락 왔어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천천히 뒤따라 들어갔어요. 홀 안은 이미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버질로드가 깔려 있었어요. 민주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잠시 후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신부 대기실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도 슬쩍 다가갔어요. 대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희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옆에는 지우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그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준혁 오빠는요? 신랑 대기실에 있겠지. 곧 나올 거야.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순진하게 웃고 있다니. 곧 모든 게 무너질 텐데.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민주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희가 인상을 쓰며 말했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축의금 전달하러 왔어. 민주는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 주는 거예요? 보통은 식 끝나고 주는 건데. 먼저 주고 싶어서. 특별한 거니까. 서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식장 가서 앉아 계세요. 응. 민주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대기실로 돌아간 서희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우가 물었어요. 뭐예요? 아빠가 축의금 줬어. 열어봐요. 나중에 볼게. 지금은 바빠.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후 12시 정각 웨딩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시작된 거였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뒤쪽에서 단상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훤칠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신랑 정말 잘생겼다. 젊어 보이는데? 29살이래요.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나네. 그러게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저 남자의 가면이 벗겨질 거였어요. 이윽고 버질로드 끝에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우아했죠. 지우가 서희의 드레스 끝을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희가 단상에 올라 준혁과 마주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죠. 지금부터 윤서희 신부와 박준혁 신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가 부모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서희의 부모님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70대 노부부였어요.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준혁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멘트를 했어요. 신랑 측 부모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영숙의 조사에 따르면 준혁의 부모는 아들과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준혁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죠. 저 박준혁은 윤서희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서희 차례였어요. 저 윤서희는 박준혁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서로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반지 교환을 유도했죠. 이제 두 분께서 사랑의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준혁과 서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저 웃음이 사라질 거였죠. 식이 끝나갈 무렵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신랑 신부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죠. 그때 서희가 대기실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화장을 고치러 간 거였어요. 대기실에서 서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아까 민준이 준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뭐였지? 서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돈이 아닌 것 같았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랑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이 USB를 스크린에 연결해 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기니까요.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USB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박준혁의 진실이었어요.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온 건 준혁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수 본명 박진수 사기죄 전과 1회.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의 본명이 박진수라고, 전과가 있다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과거에 다른 여자들을 속인 내역이 나왔죠. 피해자 진술서,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서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준혁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해변에서, 호텔에서, 침대에서. 아니 이게 뭐야? 서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영상 속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오빠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사랑해 수연아. 너 말고는 없어. 준혁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서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준혁이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었죠. 이번에 큰 건 걸렸어. 강남 살고 남편이 해외에 있는 년이야. 딱 듣기 좋은 타겟이지. 서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죠. 엄마 뭐 해요? 사진 찍어야 하는데. 지우야.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이거 좀 봐. 서희는 노트북을 돌려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준혁 오빠가 사기꾼이래. 다른 여자도 있고. 설마 아빠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이건 진짜야. 서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엄마? 지금 밖에 하객들이 다 있는데. 모르겠어.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그때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나오셔야 합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에요. 서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이 보였어요.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죠. 지우야, 나 대신 나가서 시간 좀 끌어줘. 화장 고쳐야 해. 네, 알았어요. 지우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혼자 남아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서희는 화장을 고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식을 중단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진행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준혁을 볼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죠.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웨딩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서희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웃을 수가 없었죠. 단상으로 올라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야, 케이크 자르자. 서희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본명이 박진수 맞아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죄로 전과도 있죠? 다른 여자도 있고요.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하객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사실이에요. 수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죠. 당신은 누구예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수연이에요. 박준혁 씨의 진짜 여자친구죠. 3년째 사귀고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업 자금 모으려고 잠깐 결혼하는 거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죠?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가 하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영숙이 데려온 준혁의 전 피해자였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박준혁 씨한테 5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결혼한다며 돈을 빌려갔다가 잠수 탔죠. 또 다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2억을 잃었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준혁은 단상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가려는 눈치였죠.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박준혁 씨. 아니, 박진수 씨. 민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윤서희 씨의 남편이죠. 전 남편 아니었어요? 아직 이혼 전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죠. 민준은 서류를 준혁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여기 당신이 서희 씨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이 있어요. 총 8천만 원이죠. 그리고 카드도 3개나 만들었고요. 빚이 1억 넘게 쌓였더군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희는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다 조사했어요. 박준혁 씨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당신은 4번째 피해자고요. 서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지우가 황급히 엄마를 부축했어요.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박준혁 씨 계십니까? 준혁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저 사람입니다. 민준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혁 씨 사기죄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아니야. 이건 다 음모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경찰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하객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준혁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서희를 돌아봤습니다. 서희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리 가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그렇게 웨딩홀에서 끌려나갔어요. 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며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완전 망신이네. 신랑이 사기꾼이었다니. 불쌍하게 됐어. 서희는 단상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서희는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려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서희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예요? 네. 저도 복수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복수요? 3년간 제가 번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나고 저를 ATM 취급하고 인터넷에 저를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잖아요. 그것도 복수예요. 서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떠올랐죠.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필요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절차 밟아야죠. 이번엔 제 조건대로요. 그러시겠군요. 수연도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제대로 복수했으니까요. 힘내세요. 아직 젊잖아요. 감사해요. 강민준 씨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민준에게 인사하고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민준도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됐어. 넌 엄마 편을 들었을 뿐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아빠를 비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일어나. 사람들이 봐. 민준은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빠는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민주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우는 아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나는 이혼만 하면 돼. 알겠어요. 너는 누구 편도 들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 살아. 고마워요, 아빠. 민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민주는 햇빛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게 정말 원했던 결말일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가서 쉬고 싶었죠. 호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서희였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 뛰어왔어요. 뭐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제발요. 딱 5분만 시간 주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뭔데?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안 돼.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는 이미 줬어. 23년이라는 기회를. 당신이 그걸 차버린 거야. 서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재산은 내가 70% 가져갈 거고. 네.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면접교섭권만 가지고. 알겠어요. 서희는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럼 이만. 민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보니 서희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흩날렸죠. 민주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민주는 새 아파트에서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재산의 70%를 받았고 지우의 양육권도 가져왔죠.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지우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요즘 지우는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해. 그럼 파스타 만들게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자료였어요. 회사에서 맡긴 중요한 일이었죠. 지난 6개월간 민주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후 마음이 허전했지만 일이 그 공허함을 채워줬어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희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죠. 불륜 증거가 확실했고 준혁에게 당한 사실도 드러났으니까요. 준혁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형이었어요.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하면서 형량이 늘어났죠. 서희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우가 전해줬어요. 엄마 요즘 어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알바 2개 하시면서 빚 갚고 계세요. 그래. 아빠는 엄마 안 불쌍해요? 글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서희에 대한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녁 식사 후 민준은 발코니에 나가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요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전화한 건 말이에요. 제 카페에서 봉사 모임을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봉사 모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아이들 멘토링도 하고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만 하다 보니 삶이 건조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볼게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문자로 장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 민주는 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영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소개할 분이 있어요. 영숙 옆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여기서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강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손은 따뜻했어요. 강민준 씨가 건축가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아이들이 건축에 관심 많거든요.
멘토링 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봉사는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건축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간단한 모형도 함께 만들었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민주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점심시간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건축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학 때부터 건축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사용할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의미 있다고 느꼈죠. 멋지네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했다가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이혼 사유를 묻진 않겠어요. 다들 사연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진과도 자주 만났죠. 친구로서 편안한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봉사활동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에이, 티나요. 이수진 선생님이죠? 어떻게 알았어? 아빠 핸드폰 문자 봤어요. 매일 연락하시던데요.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자주 연락해요? 저는 찬성이에요. 아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지우의 말에 민주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수진이 함께 있었죠. 날씨 정말 좋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벚꽃도 예쁘고요. 두 사람은 8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간 결과였죠. 수진은 민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서희와의 결혼, 배신, 복수까지 전부요. 처음엔 놀랐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진은 민준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아빠 어디에요? 한강공원이야. 왜?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잖아요. 벌써 6시예요. 아, 맞다. 미안해. 금방 갈게. 수진 선생님도 같이 오세요. 제가 요리 준비했어요. 정말? 네. 얼른 오세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녁 준비했대요.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지우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던데? 맞아요.
요즘 요리에 빠졌거든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죠. 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곧 차려드릴게요. 뭐 만들었어? 스테이크랑 파스타요. 수진 선생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고마워요, 지우. 수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우는 수진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수진도 지우를 딸처럼 대했어요. 참 아빠. 오늘 엄마 만났어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어땠어?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요. 지난 1년간 민준은 서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통해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서희는 빚을 갚느라 2개의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요. 뭐라던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라고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수진이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어요. 알았어. 전해줘.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래요.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대요. 그래야지. 그게 맞아. 저녁 식사 후 3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거든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준과 수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배웅을 나왔죠. 수진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럴게. 수진은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우도 수진을 꼭 껴안았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우 정말 좋은 아이예요. 네. 제 자랑이죠. 당신이 잘 키우셨어요. 지우 엄마 덕도 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서희도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렇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당신도 이제 과거를 놓아주세요. 복수는 끝났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지우랑 셋이서 여행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바다 보러 가요. 지우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설레네요. 수지는 민준에게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조심히 들어가요. 당신도 조심히 가요. 민준은 수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간의 해외 출장, 아내의 배신, 굴욕적인 청첩장, 치밀한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복수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과 지우 그리고 새로운 일상. 이것이 민준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수진 선생님 잘 들어가셨어요? 응. 다음 주에 셋이서 여행 가기로 했어. 정말요? 어디로요? 바다. 와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네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 11시 민주는 발코니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희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민주는 사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삭제했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자.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찍을 시간이었어요. 수진과 지우와 함께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을 허락한 운명에게, 곁에 있어준 딸에게. 민주는 발코니를 나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딸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지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민주는 미소 지었죠. 잘 자, 내 딸.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꿈만 꿀 것 같았죠. 먼 곳 어딘가에서 서희도 잠들었을 겁니다. 좁은 원룸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